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좀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소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좀 치고 올라오나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그런 좀 기세가 한풀 꺾인 그런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주춤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세필드 웬즈데이와 포츠머 상대로 전부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만든 현재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최근 상황,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레스터가 비교적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이제 레스터의 공수 밸런스가 좀 불안정하고, 이제 중원 장악력도 좀 다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구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자주 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좀 공격에 좀 물오른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되려 이제 레스터 시티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지금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요소도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더욱 좀 수비 불안에 이제 더 영향이 좀 크게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뭐 레스터의 지금 수비 불안과 더불어 현재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많이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수비도 나름 좀 안정적인 상태인 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이 경기는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최근 계속해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레스터 상대로까지 뭐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기는 뭐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 경기는 만약에 뭐 레스터가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이제 우디네세.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양 팀 다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디네세에 비해 지금 파르마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더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6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페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일단 리그에서의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이제 로마와 볼로냐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볼로냐 상대로는 홈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생각 이상으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볼로냐가 이제 PK를 실축 안 했다고 하면은 4대0으로도 이제 끝날 수 있었을 만큼 직전 경기 이제 볼로냐 상대로는 굉장히 좀 많이 밀렸었던 이제 우디네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렇게 지금 뭐 우디네세의 좀 페이스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우디네세가 좀 상대했던 팀들을 봤을 때는 이제 유벤투스, 이제 아틀란타, 로마, 이제 볼로냐와 같이 이제 강팀들 위주로만 이제 줄고 좀 상대했던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팀들을 계속해서 좀 상대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비교적 이제 체급이 낮은 좀 파르마가 좀 상대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우디네세가 그래도 최근 경기들에 비해 더 나은 좀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제 우디네세 좀 최근 뭐 성적이 좀 안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 팀들이 뭐 죄다 좀 강팀이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둬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비슷한 레벨 좀 팀들 상대로는 우디네세가 곧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경우도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저 이제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좀 뭐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파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키퍼이자 이제 일본 국대 키퍼인 이제 스시키지온이 지금 빠진 거와 좀 더불어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지금 후방이 이제 많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후방이 좀 불안정할 수 있는 그쪽 파르마 상대로는 이제 우디네세가 좀 최근 경기들에 비해 이제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요소들과 다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지난 시즌 전부 우디네세가 이겼을 만큼 이제 파르마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도 이제 우디네세가 뭐 파르마에 비해 크게 좀 밀릴 만한 요소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우디네세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우디네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이제 파르마 상대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우디네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트포드 대 벌리.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정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이제 성적이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브랜트포드의 홈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리버풀과 이제 뉴캐슬 상대로 좀 연달아 좀 꺾으면서 이제 홈에서는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어요. 자, 게다가 지금 뭐 이제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현재는 좀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뭐 벌리가 좀 상대했던 좀 팀들 중에서는 이제 공격이 좋은 이제 첼시와 이제 아스날이 좀 있긴 했지만 그 두 팀을 좀 상대한 거를 좀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 벌리의 수비는 이제 이전처럼 이전보다는 많이 좀 불안정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경기력도 많이 떨어진 현재 좀 벌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부포가 라인을 올려서 이제 템포를 쭉 끌어올리며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이제 세트피스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전과 달리 최근 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라인 간격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이제 보다 더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이제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벌리가 이제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좀 좋은 그런 좀 브랜트포드의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이제 버거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브랜트포드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홈에서는 총 6골밖에 이제 실점을 안 한 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총 18골을 실점했을 만큼 지금 홈과 이제 원정에서의 좀 실점률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수리님 반갑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 뭐 이제 실점률이 뭐 이제 홍천 만수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만수르님 일단은 바로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만큼 이제 벌리의 홈과 원정에서의 실점률을 좀 비교했을 때 이제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이제 3배가 더 좀 높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실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큰 실점률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죠 브렌트포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북포 승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이제 본머스. 자, 일단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세메뉴와 이제 클루베르트의 이제 결장 이슈로 인해 아주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본머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이후에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이제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된 그런 현재 좀 썬더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이후에 맨시티와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연달아 좀 패배하면서 이제 페이스가 안 좋아졌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흐름이랑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은 그 좀 본머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볼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본머스가 원정에서는 주도권을 지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고, 이제 중원 장력이 좀 떨어지면서 밸런스가 안 좋은 점을 좀 고려하면은 되려 썬더랜드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지금 이제 세메뉴 그리고 이제 클로이베르토와 같은 그런 주축 공격진들의 결장 이슈가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공격진들이 좀 빠진다고 하면은 더더욱 이제 본머스의 좀 공격 전개나 이제 마무리 능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네. 솔직히 지금 현재 뭐 본머스가 이제 뭐 풀라인업이라고 해도 홈 썬더랜드 상대로는 많이 좀 경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주축 코어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면은 더더욱 이제 좀 경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네, 썬더랜드 사이드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썬더랜드 프랜승 쪽 본 경기, 네,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쾰른. 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쾰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라이프치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이제 여전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비록 이제 랍치 상대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력이랑 좀 조직력은 좀 좋은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3골 이상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크게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메넨과 이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연달아 좀 3골 이상을 좀 실점한 그쪽 쾰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그러죠 안 좋아진 쪽 쾰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수비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 경기도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브레멘이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켈른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이 좀 느리면서 이제 침투나 좀 역습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능한 브레멘이 켈른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켈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은 좀 좋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좀 수비가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한다고 해도 이제 되려 이제 실점으로 좀 까먹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뭐 개선이 좀 안 된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불안정한 경기라고 좀 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브레멘의 뭐 전체적인 뭐 경기력이나 좀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실점하면은 이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좀 떨어져서 이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부분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브레멘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좀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쾰른의 그런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좀 밸런스도 이제 많이 좀 무너진 점을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브레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브레멘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3.5인데 이건 3.5라고 해도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더 브레멘 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알라베스. 자, 일단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르민 로페스, 그리고 가비, 그리고 아라우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이제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좀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복귀 전에 좀 치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만약에 뭐 복귀 전에 좀 치른다고 해도 풀타임 출전은 이제 뭐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와도 뭐 교체로 뭐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바르셀로나가 이제 주중 챔스 경기에서 이제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이로 인해 이제 무패 행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반전 막판에 이제 퇴장으로 인해 바르셀로나가 수적 열세에 좀 놓이긴 했지만, 이제 퇴장을 당하기 전에도 이제 첼시한테 많이 밀렸을 만큼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자, 그만큼 이제 좀 직전 이제 좀 챔스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이제 스페인으로 좀 돌아온 그건 좀 바르셀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패를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이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최소 60% 이상의 좀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서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알라베스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이제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라베스의 수비벽을 두드리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가 뭐 딱히 없죠.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리하게 지금 라인을 좀 올린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실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라인을 좀 최대한 좀 내려서 좀 버티다가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 피스를 좀 통해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알라베스한테 있어서는 이제 플레이 제한이 좀 클 수 있는 좀 경기로도 이제 다가올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서 한번 삐걱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알라베스와는 체급차가 크게 나면서 이제 경기력 및 이제 득점 기대값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뭐 알라베스 상대로는 그래도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피냐까지 좀 복귀하면서 이제 공격 전력이 이제 좀 더 막강해졌기 때문에 확실히 하피냐의 좀 복귀도 이제 지금 청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게다가 지금 바르셀로나가 리그 기준 이제 홈에서는 지금 전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알라베스 상대로 이겼을 만큼 이제 상성상 좀 강한 면모도 좀 보였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 쪽 보는 경기. 네,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고 이 경기는 어느 반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반테 대 이제 빌바오. 자, 일단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 키트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9414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주포 1명, 이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주.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아키 윌리엄스, 그리고 산셋, 그리고 이니고 루이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라포르테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지만 그래도 비교적 지금 뭐 레반테보다는 이제 빌바오의 그런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승격 동기팀이 이제 오비에도와 나란히 리그 최하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에서 이제 슬라비아 프라 상대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원정 연패는 좀 끊었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이제 현재 원정에서는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원정 성적이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원정 무득점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뭐 이번 시즌 솔직히 뭐 이제 홈에서의 좀 경기력도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 이상으로 지금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3경기 연속 이제 원정 무득점 중으로 이제 원정에서는 좀 골 가문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공격은 어느 정도 좀 활발하긴 하지만 전개가 좀 미흡하면서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공격을 잘 구사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답답하면서 이제 템포를 좀 끊어먹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지금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슈팅은 좀 많을 수가 있겠지만 공격이 좀 지지부진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허장성세한 좀 공방전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가 어느 정도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속도감이 좀 있으면서 뭐 슈팅 수는 좀 많을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영향가 있는 좀 특정 기회로는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그런 좀 효율적인 그런 좀 양상으로 좀 이어지기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 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현재 지금 추측 코어들 다수가 좀 결장 중인데 이어 이제 원정에서 8경기 연속 승이 없으면서 이제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라 피로 누적이 이제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좀 빌바오보다는 저는 그래도 홈에서 레반테가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게다가 이제 이런 점뿐만 아니라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체코 원정을 가서 경기를 좀 치르고 좀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이동거리에 따른 뭐 피로 누적까지 좀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가면 갈수록 빌바오가 좀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밀리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주중에 이제 체코까지 갔다 와서 이제 경기를 치른 좀 빌바오와 달리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가량 쉬고 좀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체력적으로는 많이 좀 이제 우세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양 팀의 좀 에너지 레벨에서의 그런 좀 차이도 좀 클 수 있는 그런 좀 상태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지금 원정 3연전에다가 지금 이제 뭐 체코 원정까지 다녀온 좀 빌바오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여건은 빌바오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레반테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레반테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반테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일단은 이제 마요르카 대 오사수나. 자, 이거는 승패보다는 이제 마요르카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에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리즈. 네, 이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시티 승. 그래도 마인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챔스에서 레버쿠즈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많이 좀 깨진 건 좀 맨시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좀 맨시티에 대한 그런 좀 경기력에서 좀 기대치는 좀 높은 편이고, 이제 리즈가 지금 원정 약세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양팀 좀 체급차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시티가 충분히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전환시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맨시티 승에, 그리고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로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트넘 대 풀럼. 네,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풀럼 프랜슨 쪽 보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